안녕하세요. 비탐TV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량주 매번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52번째 기업입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저희가 이제 이 우량주 분석이라는 코너는 당장의 지금의 추천주가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향후의 실적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은 어떠한지, 배당은 뭐 잘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그 진단 점수들, 데이터로 본 진단 점수와 AI 적정 주가를 알려드리는 코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기업을 잘 모신다고 한다면 이 코너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기업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인데 여러분들 뭐 주변에 돌아다니다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해외여행 갔을 때나 또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뭐 미국, 캐나다가 제일 많지만 이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호텔 체인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로는 JW 메리어트 얘 같은 경우에 또 뭐 상당히 고가 브랜드죠. 네. 그다음 리츠 칼튼, 쉐라톤, 웨스틴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여기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뭐 에디션이라든지 뭐 리츠 칼튼이라든지 W라든지 뭐 이런 이제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게 이제 프리미엄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메리어트, 뭐 쉐라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렇게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브랜드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우리가 뭐 레지던셜 이런 이제 것들 구해가지고 어디 가면 뭐 1개월이나 2개월 또는 길면 뭐 6개월, 1년씩 이렇게 빌려서 장기 렌트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숙박까지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호텔서부터 시작해서 장기 임대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이런 숙박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뭐 미국하고 캐나다가 7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 비중이 주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메리어트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고 움직이고 이동이 있어야지만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까요? 2023년도에 과연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이 여행업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데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동하는 것 자체가 거의 잘 안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단체로 모여서 뭔가 숙박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실적에 직격탄을 받았다가 2021년도부터 조금씩 회복되면서 2022년도에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거의 다 실적을 능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잘 보실 때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이벤트, 뭐 그게 또 다른 하나의 뭐 어떤 뭐 유행하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동을 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결국은 그 환경이 바뀌면 다시 이동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급락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뭐 크게 걱정 없이 좀 많이 사놓으셨다가 회복이 되면 파는 이런 형태의 전략들이 가능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메리어트뿐만 아니라 호텔업들, 여행업종들, 그 다음에 뭐 또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그런 패턴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우리가 배웠던 실패했던 내용들을 잘 상기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호텔 점유율을 보면 2021년도부터 이렇게 쭉 이제 2019년도 인덱스를 100으로 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쭉 빨리 이제 회복이 됐어요. 21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도 보면 거의 지금 회복이 돼 있는 상태라서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뭐 객실 점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실제로 최근 통계 데이터를 보면 한 70%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데이터들도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뭐 US 호텔 어큐펜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나 차트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여행업들 이런 업종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뭐 ADR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평균 객실 이용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객실 이용료가 객당 높아진다는 얘기는 호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전년의 크리스마스 때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그 시점 정도까지는 지금 다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 자체가 막 엄청나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구간들은 잘 발생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외부 환경 때문에 급락했을 때 좀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대략 한 1년에 한 8%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 매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M&A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점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먼저 사업 구조를 이해하시고 이 기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 많이 뭐 이렇게 S&P 500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가 빠졌지만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한 9%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한 거죠. 한때는 플러스까지 있었으니까 상당히 작년 한 해 동안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 이 회사가 이제 뭐 아까 그런 변화들을 정확하게 겪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실적이 완전 다 깨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 빠른 속도로 V자로 지금 회복하면서 2022년도까지 지금 회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까지 실적은 매출액 203억 달러로 47% 정도 성장하고 주당 순이익은 97% 정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당 순이익은 직전 최고치를 다 경신했고 매출액도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한 9%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은 16% 정도 늘어나니까 올해 2023년도 전반적인 업종들의 업황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하게 흐를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우량주로서 충분히 보시면서 올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재무 차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차트들은 여러분들 초이스탁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 검색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치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과거에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오다 이렇게 점핑하게 되는 이 시점에는 이제 호텔 체인을 하나 합병을 하게 돼요. 스타우드라고. 합병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 사이즈 이런 것들이 점핑하게 되는 이런 이제 구간들이었고, 영업이익하고 다 늘었고, 그 이후에는 연평균 한 8%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를 쭉 그려드렸는데, 이런 속도로 이렇게는 원래는 성장하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감됐다가 지금 이제 외부 활동들이 풀리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요 정도의 성장률이 보이는 요 라인까지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9%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것들도 다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역시 마찬가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제 지난 3분기까지 연한산 기준이 16.7%로 영업이익률도 보면 과거 10년치 데이터. 이때 영업이익률이 보면 이제 합병해서 영업이익률이 급등하게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한 8에서 10% 했다가 합병하면서 10에서 15%, 13, 14% 정도 갔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16% 되니까 사실 마진율로만 보면 그러니까 최고의 지금은 해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년에도 매출액이 한 9%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아마 직전 최고점을 다 능가하는 실적,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로 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잘 내고 있어서 회사가 현금이 굉장히 잘 돌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창출해서 회사의 어쨌든 캐시플로 상에서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당히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였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는 이제 힐튼하고 하얏트 호텔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시가총액은 메리어트가 제일 높습니다. 높고 매출액도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세 개 업체를 비교하면 매출액로도 가장 높은데 이 업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매출액이 보면 한 적게는 7%에서 한 12%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호텔 업종이 내년에도 올해도 2023년에도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정말로 하락하거나 지수들이 변동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굳건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여행 관련된 업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밸류에이션들 잘 보시고 좀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한번 편입해 보셔도 되게 좋은 우량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ER로 보면 이제 메리어트가 21배로 이제 세계 중에는 가장 이제 낮은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점수를 보면 이제 메리어트가 64점인데요. 100점 만점에 저희가 이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그 다음에 뭐 안정성,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현금 창출력이라든지 독점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메리어트가 64점으로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상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하얏트 호텔이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진단 매력도로만 보자면 메리어트 호텔하고 힐튼이 가장 좋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메리어트가 좀 더 매력적인,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내용을 좀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 한 분기 딱 배당을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당을 중단했어요. 배당을 중단하고 쭉 오다가 2022년도에 작년도 5월 달부터 다시 배당을 시작해서 약 2년 만에 다시 배당을 재개했어요. 그래서 분기 배당을 0.3, 0.3, 0.4 그래서 과거에 지금 배당 수준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시키고 있어서 이제 202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0.48달러 정도의 분기에 배당을 줬던 것 이상 0.5달러 가까이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한 2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 보면 한 1.4%, 1.5% 정도. 과거에 이제 원래 기록했던 그 순간까지는 네, 충분히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 내용은 요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가장 이제 세계 경쟁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성장성으로 보면 힐튼이 좀 더 높은 걸 받았습니다. 하얏트 호텔은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독점력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보면 성장률이 지금 아주 높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내년도에 올해 기록되지만 나머지 부분들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량주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여기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정 주가 밴드라고 하는 영역이고 이거는 증권사에서 내는 적정 주가가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에서 직접 개발한 적정 주가 시스템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비싸다가 지금은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 회복이 되면서 적정 주가 밴드가 지금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게 점핑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익이 한 16% 정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적정 주가가 내년 1년 후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도 뭐 대략 한 15%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이 한 150달러 정도 전후니까 그러면 뭐 한 170달러 초반 이 정도까지 아마 적정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주가인데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뭐 지금 135달러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사서 175달러 이상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분기마다 어차피 여행 데이터나 실적들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 매 분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